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아나운서 김섬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에서 어김없이 들려오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배당주입니다.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내 연금 계좌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줄 배당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 배당금 6% 준 데서 샀는데 배당락이 지나니까 주가가 10% 빠져서 결국 마이너스다. 매달 배당은 나오는데 원금이 계속 줄어든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 수익을 추구하고 가장 중요한 내 원금까지 든든하게 지켜볼 수 있는 진화한 배당 투자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최보라 대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고배당주라고 해서 샀는데 막상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인 경우가 꽤 많은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네, 많은 투자자분이 범하는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현재 배당률 숫자만 보고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주식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면 그만큼 회사의 현금이 빠져나간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배당락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은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금방 회복되지만 세력이 약한 기업은 하락한 주가가 반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배당은 5% 받았는데 주가는 8% 빠졌다면 자산은 손해를 본 셈이죠. 이게 바로 고배당의 함정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공감이 되네요. 배당만 많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건데요. 그럼 투자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골라야 할까요? 네, 그래서 에이스가 제시하는 새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락 회복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당을 주고 난 뒤에 주가가 얼마나 빠르게 제 자리를 찾아가는가를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배당락 이후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린 기업, 즉 배당락 회복률이 하위 10% 종목은 포트폴리오에서 과감히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지난 5월 리밸런싱 때 제일기획의 경우 배당 수익은 기대할 수 있지만 회복력이 낮아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제외된 이후 해당 종목은 약 11% 오르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64%나 올랐습니다. 즉 회복력이 떨어지는 종목을 걸러내야만 시장 상승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배당과 주가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배당을 주면서도 주가가 다시 오를 힘이 있는 기업만 남긴다. 전략이 참 합리적인데요. 그런데 저희 채널이 한국인의 연금 채널인 만큼 연금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최근 연금 계좌에서 해외 ETF 대신 국내 고배당주를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연금 투자자분들이 세제 혜택 때문에 해외 지수형 ETF를 선호하셨는데요. 2025년부터는 해외 주식 투자 시 적용되던 외납세액 환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해외 주식에서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아 온전한 분배금을 재투자할 수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게 되면서 분배금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 국내 주식형 ETF는 이런 제도의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투자 매력이 높아졌는데요. 똑같이 연금 계좌에서 굴린다면 국내 배당금의 경우 전액 재투자되므로 실질 수익률 측면에서 국내 고배당주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훨씬 커진 셈이죠. 실제로 발빠른 투자자들은 이미 해외 배당주에서 국내 고배당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머니무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까지 겹쳤는데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최고 49.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종합과세 부담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세율이 확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해외 투자 메리트 감소와 국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이렇게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연금 계좌와 자산가들의 자금이 구조적으로 국내 고배당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렇게 세금 혜택의 판도가 바뀌면서 국내 고배당주로의 수급 쏠림은 정해진 수순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출시되는 에이스 고배당주 ETF는 쏟아지는 자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확실한 종목에 집중하는 압축 전략을 택했습니다. 보통 고배당 ETF들이 30개에서 50개 종목을 넓게 담는 것과 달리 저희는 가장 우수한 20개 기업에만 집중 투자하는데요. 배당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종목 수를 늘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배당 매력이 떨어지거나 앞서 말씀드린 정책 수혜를 받기 힘든 기업들이 섞여 들어오게 됩니다. 소위 물타기가 되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3단계 필터링을 거칩니다. 1단계로 배당 성향과 5년 연속 배당 여부를 보고 2단계에서 돈을 못 벌거나 배당 성향이 멈췄거나 앞서 말씀드린 배당락 회복력이 나쁜 기업들을 탈락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예상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최상위 20개 종목만 엄선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배당률 자체도 높이고 상승장에서의 주가 탄력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배당락이 크더라도 회복력이 검증된 종목들이라 시세 차이까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 단순히 배당 몇 프로 준대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달라진 세금 환경과 회복력을 꼼꼼히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락 회복력을 통해 내 원금을 지키고 국내 주식형 비과세 혜택으로 세금 효율까지 챙기면서 여러분의 연금 계좌를 더 든든하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모두 연금 쑥쑥 키우세요.